네, 이 얘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예, 앞서서 이현석 본부장께서 에너지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산업 또는 자동차, 교통, 주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앞서도 나왔지만 그린 뉴딜 정책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그린 뉴딜하고 어떤 대목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소 배출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린 뉴딜의 글로벌 추세하고 오늘 정의당이 발표한 그린 뉴딜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상황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전기 소비 등등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중에 외환 위기로 경제 성장이 5.2% 추락한 때 말고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국의 추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하다못해 지금 독일의 경우는 경제 성장과 대비해서 탄소 배출이 절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독일 선진국 독일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을 해외 옮기고 전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된 건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비판이 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갈 길은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GDP당 또는 1인당 탄소 배출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선진국이나 이런 이 나라들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준다고 하는 충격은 OECD 국가에서 아마 한국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화면 자료 화면은 제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 본 건데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엄청나게 빠르게 탄소 화석 연료 산업들에서 자본을 빼고 그 화석 연료에 투자한 자본들을 굉장히 리스키한 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도 내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 10년 안에 1.5도 내로 맞추기 위해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기존 글로벌 화석 연료 자산 중에서 84%는 이른바 좌초자산, 쓸모없는 자산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와서 계속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요약하면 지금 그림처럼 되는데 저 그림의 빨간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이 탄소 배출을 해온 추세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외환위기 때 빼놓고는 거의 한 번도 지난 몇 년 전에 잠깐 줄어든 걸 빼놓고는 줄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린 뉴딜 공약이 제시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 그림이 보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고 말하자면 외환위기 때 경제가 약 5.2% 후퇴할 때 한국의 탄소 배출이 1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외환 위기를 향후 10년 안에 몇 번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엄청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저렇게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한다거나 경제 규모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 재활용품을 아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발전, 산업 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 목표는 달성 불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의당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경제나 산업 구조에 너무 치중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경제와 산업 구조에 치중해야 됩니다. 거대 산업들과 발전 산업,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배출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야 하는 게 오히려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방안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린 뉴딜, 정의당이 오늘 발표한 그린 뉴딜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제 성장 방식뿐만 아니라 분배 방식, 산업 구조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교통과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 전환을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10년 플랜을 잡아서 국가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향을 틀어나가는 작업들을 10년 동안 하면 그 이후에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방향 전환을 국가가 하는 과정은 기존의 화석연료 자산들을 폐기해 나가면서 또 신속하게 폐기해 나가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새로운 탈탄소 인프라와 자산들을 정부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규모 재정 팽창과 다양한 기존의 화석연료에 투자했던 것에서 투자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탈성장 철학을 가지고 있든 성장 철학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저 10년 동안에는 수치적으로는 아마 경제가 플러스되는 GDP가 플러스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성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겠다 이게 주 목표라기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은 생활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거지, 성장률 GDP %를 올리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10년 안에 높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보면 에너지, 산업, 그리고 도시와 건물, 주택, 그리고 이동, 교통수단, 자동차,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변할 거는 에너지 산업이 아닐까, 발전 에너지 산업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원자력은 기존에 이미 정의당이 발표한 원자력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그린 뉴딜 때문에 특별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뺀 거고요. 우리가 그린 뉴딜에서는 특별히 타겟팅하는 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석탄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풍력, 이 태양광으로 옮길 거냐, 이게 주된 관심사이어서 오늘은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정하게 기술, 그러니까 태양광 기술이나 풍력 기술 또는 배터리 기술, 수소까지를 포함해서 배터리 기술의 혁신들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 동안 풍력, 태양광, 배터리 기술이 80% 이상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들을 가져왔고, 앞으로 또 10년 안에 50% 이상의 기술 혁신, 비용 대비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에 입각해서 볼 때 가능한 타겟이기도 하다. 또는 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가능해질 거다.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서 5년 사이면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의 가격 대비 성능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넘을 거라고 하죠. 넘을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하는 것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폭발해서 2020년대 중반에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 전환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이 산업 중에서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 이제 한국에 이 몰려 있는 게 문제인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효율화의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도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상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한국 이 산업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이 전환, 이 충격은 아마도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해외로 아웃소싱하면서 가져왔던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교통을 그린 뉴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이 전기차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2,350만 대 정도 되나요?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의 절대 대수를 줄여서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린 뉴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이런 이 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에서 아마도 일부 산업은 새롭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주거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산업들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들도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산업 중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중에서 손해를 보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례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산업 전략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순환경제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경제 분야가 기존의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이나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비해서 내수지향적이고 지역 친화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분산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린 뉴딜의 전환 과정이 가급적이면 중앙에 집중되기보다 지역에 착근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지역 경제 순환 경제가 들어올 때 지역 공동체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쉐어링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거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새로운 그린 혁신 기술을 동원해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 절감한 비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한 비용 아껴서 비행기 타버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른바 반등 효과라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2030년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선언하고 전기차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제주도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는데 전기자동차가 제주도에 제일 많이 비율로 보면 늘어났지만 그 이상으로 빨리 늘어난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수도 한 해 수만 대씩 늘어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애시당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목 때문에 이게 시장 구조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총량에 대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이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국가적인 산업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산업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